안녕하세요, 아큐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광주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해체 공사죠. 해체 공사 진행 중에 그 건물이 이제 도로 쪽으로 쓰러져서 그 버스를 덮치게 되는 그런 사고인데요. 너무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라 참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영상 만들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지난번에 제가 해체 공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바로 이 영상이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광주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려운 주제라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가 뉴스를 몇 가지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어차피 건축 관련 컨텐츠니까 영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해체 공사가 뭔지 또 감도 잡으실 수 있고, 또 경각심도 이렇게 얻으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니면서 또 주의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건축물 관리법이 생긴 다음에 일단 명칭 자체가 철거해서 해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체공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체, 신고, 허가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일단 서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법규들이 까다롭게 강화가 됐어요. 물론 광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중에 이런 사고가 난 거고, 아직까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착이 잘 안 되고 과도기 중에 있어서 지금 막 이제 해체 공사를 하려면 이제 감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허가 대상이면은 서울 기준으로는 상주 감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비에 대해서도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 이 직전에 저희가 이 해체 공사를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해체 감리비가 지금 설계비만큼 나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어쨌든 빨리 이런 것들이 정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단순히 공사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존에 이런 기존 건축물들이 있었으면 이 건축물에 대한 해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해체 비용도 들고 감리비도 들고, 강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세요. 제가 위에 카드도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광주의 위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들에서 나와 있는데 이 기아 자동차 건물 반대편,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5층 건물이죠. 그리고 먼저 이 영상에 앞서서 저는 이제 건물 설계하는 사람이지 사실 해체 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는 전문가분을 모셔놓고 이야기 들어보면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제가 또 그럴 능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만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지역이 일단 재개발 지역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 주변의 건물을 다 싹 이제 철거, 그러니까 해체를 한 상태고, 이 건물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남겨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보니까 여기 이 로드뷰 찍은 날짜도 마침 또 5월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딱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마지막으로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도 보니까 이미 이제 다 다른 건물들, 낮은 건물들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죠. 그 전에는 이런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다 있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다 부셔진 모습이죠. 근데 이 건물을 보니까 이렇게 앞뒤 얇은 건물이 아니고 뒤에도 이렇게 저층부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요 건물이거든요. 학산 빌딩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인데, 여기에는 건물이 이렇게 떨어져기는 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저층부.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지라 다 이제 미뤄져 있던 상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뉴스를 몇 가지 봤는데,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흙더미예요. 흙더미. 보시면 이 영상에도 흙더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영상에도 이렇게 흙더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CCTV에 찍힌 넘어질 때 모습인데, 이때도 자세히 보니까 여기 흙더미가 계속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 아닌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요 장면에서 보시면 이 흙더미의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옆에 건물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높이가 거의 뭐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가 중앙선쯤 되고 여기 이제 건물 라인이 한 여기쯤 이렇게 될 텐데 이 흙들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진짜 도로까지 이 잔재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도로 끝라인 인도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이 여기쯤 요렇게 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요렇게 메스 덩어리가 있었고요. 근데 분명히 건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흙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흙은 이렇게 앞으로 쏟아 나왔고 근데 이 흙들이 분명히 건물의 잔재만은 아니에요. 건물의 잔재면 이렇게 흙 색깔이 안 난다고요. 물론 이제 물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의 다 이렇게 콘크리트 조각들이지 요런 흙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이 지대가 높았던 것이냐 이렇게 그것도 아닌 게 지금 여기 로드뷰에서 한번 보시면 이 당시만 해도 철거 이제 전이겠죠. 이 당시만 해도 뒤에 이렇게 그냥 낮은 상태였어요. 지금은 잔재가 막 이 높이까지 쌓여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침범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 건물 뒤쪽에도 보면 그쵸 이런 잔재들은 있을지언정 흑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아까 그 잔재들은 거의 이 정도 높이로 여기서부터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흙에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이제 조사는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어쨌든 저도 이 사실 흙이 이렇게 없었으면 영상 굳이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뻔한 얘기니까요. 근데 흙이 하필 또 건물 위치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 이거라서 자, 지난 해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뭐 한 1, 2층 그리고 또 한 3층 정도까지는 이제 요 아래서 이 굴삭기들이 요 아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부셔 내려요. 뿌레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집게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 건물처럼 한 5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팔 길이가 안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로 조그만 굴삭기를 올려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사진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쭉 크레인으로 해서 위로 올려요. 이렇게 꼭 날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올려지죠. 여기도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 가림막이 굉장히 허술하다. 이 가림막이 굉장히 허술해서 이 건물을 못 받치고 그냥 넘어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가림막은 단순히 이제 먼지나 밖으로 튀는 잔해들 그걸 막기 위한 거지. 이 얇은 이제 강관으로 해가지고 짜놓은 가림막이 어떻게 그 큰 건물을 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건물을 받칠 정도의 가림막이라면 엄청난 구조체들로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죠. 이런 동네에서 그런 거는 설치 자체를 하지 못하겠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건물 무게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꼭대기로 이렇게 조그만 굴삭기를 올리면 이 굴삭기들이 건물을 조금씩 이제 깨 나가는 거예요. 여기 찢게 달렸잖아요. 요걸로 조금씩 철근 콘크리트를 부셔가면서 밖으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쓰러지거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벽체나 이런 것들이 이 파편들이 다 부서지게끔 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작업을 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다 건물 다닥다닥 다 옆으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도 다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진짜 이 기사분들이 정말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밖으로 돌덩이 하나 안 튀고 전부 다 안으로 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부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층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큰 놈들이 이렇게 저층부를 부셔가지고 작업을 완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 굴삭기를 올리고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부셔 나가면 어쨌든 이 구조체에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여기다가 이렇게 잭 서포트라 그래가지고 각층 전부 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받쳐 놓은 상태에서 부셔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굴삭기 자체도 철덩이라 굉장히 무겁잖아요. 요렇게 말이죠. 요게 이제 그 받치는 잭 서포트거든요. 내부를 이렇게 다 받쳐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뉴스 같은 데서 제가 처음에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영상들이나 사진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이렇게 버스는 묻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조그만 백호가 뭐 넘어져 있거나 파손돼 있거나 그런 걸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 굴삭기부터 뭐 치우거나 한 이후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가 좀 의문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쌓여있는 흙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여기에 있냐. 한 가지는 이제 이 주변에서 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물 남았기 때문에 이 토사들을 주변에 있던 것들을 처리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긁어 모았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기엔 아까 로드뷰에서 볼 때는 깨끗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철거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모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을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자, 요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죠. 요 굴삭기가 여기 이렇게 흙을 타고 올라간 라인이 보이죠. 요 끝까지. 그렇다면은 위에 올라갔던 백호도 지금 안 보이고, 여기는 이미 이게 넘어진 상태에서는 이 백호가 여길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내려와서 여기 다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길 올라갈 필요는 없죠. 그럼 이 길은 철거 과정 중에 생겼다는 거고, 요 위에서 이 굴삭기가 작업을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말이 되는 게, 한 이 정도 3층 높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흙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굴삭기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붐 때 요 팔은 다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요 메스 덩어리가 이렇게 있던 게 지금 이 흙에 파묻혀 있는 건지 파악은 안 되죠. 근데 그럴 확률은 적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은 이 뒤에 요 2층짜리 조그만 메스부터 조금씩 철거해 가면서 이 흙들을, 주변 것들을 다 모아서 쌓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 굴삭기는 여기에 위에 발판 삼아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작업을 조금씩 깨고 있다, 뭐 요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왜 넘어갔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기 흙들이 어쨌든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높이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흙에 무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토합이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무리가 가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건물에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 충격이나 이런 게 가해질 거고, 우리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큰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해서 이쪽을 세게식으로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이쪽으로 하중을 또 받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쪽을 톡톡톡 이렇게 깨주면 이 크게 파인 쪽으로 쑥 나무가 넘어가듯이, 지금 이 건물도 이렇게 충격이 조금 받다 보니까 이 전면부 쪽 하부에서 이렇게 좀 충격이 생겨서 여기가 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건물이 한 번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냐. 뭐 이거밖에 없겠죠, 사실. 건물이 일단 통으로 다 넘어가는 게 사진, 그 CCTV 영상에서 보였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있던 게 이쪽으로 왜 넘어가냐,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여기 쌓여있는 흙이고, 그리고 또 굴삭기를 이 위에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질 확률이 적죠. 왜냐면 아까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이 안쪽으로 조금씩 작은 이렇게 부시면서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아직까지 통짜로 그렇게 남아있을 리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볼 때 혹시 이번 사고의 원인이 요 흙에 있지 않을까. 혹시나 이제 우리 철거 이 해체 공사를 하기 전에 계획서를 쫙 만들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근데 혹시 요 흙에 대한 또 고려는 안 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층이면 위로 올려서 부시고 내려가는 방식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따지고 보면 여기는 뒤에가 다 비어있는 이 개활지니까 뭐 이렇게 쌓아가면서 뭐 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주변 것들도 치울 겸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흙이 이렇게 쌓였으면 얘가 이렇게 민다는 그런 토합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지. 바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끝 아닙니까? 도로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철거하시고 이렇게 그 계획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르고 또 계획하지는 않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자, 참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도로 라인이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야 될 위치에 흙이 있다. 이게 참 이 사건의 단서가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해체 공사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영상 보시고요. 이 사건도 빨리 이제 철저하게 잘 조사가 되어지고 뭐 보상 같은 것도 잘 되고 해서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참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